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CS 리더스 관리사 2022년 6회차 시험 문제 지난 6월 12일 날 진행이 됐던 CS 개론 11번부터 20번까지 저희 A형 문제 스타일입니다. 1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머튼이 주장한 아노미 이론의 문제점과 비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이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요. 아노미 이론은 원래 유럽에 있던 이론이고요. 존재했던 이론이고 이걸 머튼이 가져다가 미국 하류층을 대상으로 실제로 그들한테 어떻게 보면 임상에서 실제 이제 본 거죠.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가. 그런데 그걸 테스트하고 확인할 때 조금 한정적인 범위 안에서 측정을 했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 하류층을 주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어떤 삶의 어떤 이 레벨을 따져놓고 이렇기 때문에 후에 나오는 학자들에 의해서 중산층과 상류층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 일탈 또는 비행이나 범죄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경제 범죄라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이론의 어떤 증거의 설명은 가능하지만 뭐 폭력 범죄, 저희가 알고 있는 뭐 격정 범죄라고 불려지는데요. 이런 거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점과 비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그러니까 개념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확장을 해서 동일 유형의 기출 문제는 20년도 8월달에 출제가 됐고요. 유사 유형 보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2018년도 7월, 21년도 6월 이렇게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1번 하류층에서 발생되는 비행이나 범죄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류층에 발생되는 비행이나 범죄 이걸 갖고 체크한 거였거든요. 이게 1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죠. 이건 하류층이 아니고요. 중산층 또는 상류층의 비행이나 범죄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게 더 맞는 설명입니다. 2번, 3번, 4번, 5번은 다 맞는 설명이고요. 특히나 5번 보기는 좀 보셔야 돼요. 재산 범죄에 대해서, 이거 경제 범죄죠. 타당한 논리이지만 폭력 범죄,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사람의 뭐 신체를 해를 가하는 폭력 범죄, 격정 범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낮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유형 딱 체크해 놓으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세요. 향후에. 다음 문제. 다음 중 ECRM 전략 앞에 E자가 붙은 거 보니까 온라인이라는 소리겠죠. 전략에서 고객 접근 전략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자, 이 접근 전략으로는 세 가지가 있고요. 유지 전략에는 네 가지가 있고 만족 전략에는 5가지가 있고요. 창출 전략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합하면 총 14가지예요. 14가지의 하부 요소들이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이제 골라내야 된다라는 관점의 문제인데 이 중에 접근 전략을 물어봅니다. 접근 전략은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고요. 접근 전략을 떠올리실 때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될 사람은 뭐 마케팅의 구루라고 일컬어지죠. 이제는 저희 기억 속에 사라져버린 야후의 마케팅 부사장이었어요. 세스 고딘. 이 사람이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상대방 고객에게 접근할 때 결국 강요한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되는 거야. 온라인이기 때문에 얼굴을 보고 대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강요할 게 아니라 허락을 받아야 돼 라고 해서 주장했던 게 퍼미션 마케팅이죠. 이 퍼미션 마케팅에 허락받고 보내는 거니? 라고 해가지고 나왔던 첫 번째가 옵트인 메일 서비스. 그리고 허락 안 받았는데도 그냥 막 상대방 의사 상관없이 그냥 막 보낼 거예요. 이런 걸 저희가 정크 메일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접근 전략은 딱 3가지거든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1번 옵트인 메일. 여기 답은 여기 있네요. 그렇죠? 리마인드 서비스입니다. 리마인드 서비스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만족 전략의 한 가지. 어드바이스 서비스입니다. 자, 얘도 만족 전략에 들어가죠. 인센티브 서비스입니다. 인센티브. 고객님, 저희는 물건 구매할 때마다 인센티브를 이렇게 드려요. 딴 데 가지 마세요. 유지 전략. 개인화 서비스. 우리는 고객님을 알아서 고객님과 뭐 계속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고객님한테 맞춰드리잖아요. 개인화 서비스, 유지 전략. 자,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겠죠. 분명하게. 이 문제 유형도 아주 간단하게 풀이가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스탠리 브라운이 제시한 성공적인 CRM 고객 관계 관리 구현 단계에 관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게 뭘까요? 라고 나오게 되고요. 이건 기본서에서도 보시게 되면 보기가 상당히 많아요. 하부 요소가. 이러다 보니까 동일 유형,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동일 유형도 출제가 많이 되지만 유사 유형도 꽤나 많아요. 그만큼. 그래서 보게 되면 동일 유형은 2021년도 8월 달에 2021년도 6월 달에 굉장히 가까운 시기에 출제가 되죠. 동일한 문제가 2019년도 9월 달에 유사 유형 같은 경우는 보기가 바뀌었다는 얘기고요. 2020년 8월, 2021년 1월, 2022년 4월 이렇게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입니다. 100% 워딩을 바꿉니다. 워딩을 변경시킵니다. 1번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세요. 맞습니다. 2번 지나치게 전문화된 솔루션은 피합니다. 맞죠 이거? 3번 프로젝트 진척 현황을 주의 깊게 살핍니다. 맞아요. 4번 기업에서 가장 유능한 직원을 참여시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태스크 폴스 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4번 설명도 분명히 맞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전사적이라는 관점에 들어가니까요. 5번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기의식이 조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합니다. 그럼 뭐 대평화의 시대에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기의식 같은 건 없으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뭐 아웃풋을 뭐 100년 있다가 받아내려고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죠. 현실에서는. 그래서 이 5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기의식을 조성해서 프로젝트 진행을 가속화시킵니다.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이렇게 일부러 위기의식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분명하게. 자, 이 5번 보기가 틀린 보기로 쉽게 해서 정답으로 2021년 8월, 2021년 6월, 2019년 9월 달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리더스는 문제은행 출제 방식이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실 테니까 이런 관점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잘못된 보기 또는 출제된 보기, 정답이 아닌 보기 이런 것들을 보심으로써 충분히 다음 문제에 대한 대비가 가능해지실 겁니다.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자, CRM 고객관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고객 데이터 수집 원천 중 고객 데이터 수집 원천 중 기초적인 인적 데이터는 고객이 직접 입력한 자기에 관련된 정보죠. 이러다 보니까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물건 사고 배송받을 주소를 입력한다든가 전화번호를 입력한다든가 이런 관점에 대한 건 전부 다 자기 거를 입력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물건을 받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봤을 때는요 굉장히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의 내용과 거리가 먼 거, 그러니까 결국 기초적인 인적 데이터와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2019년도 9월 달에 동일하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1번 가입 신청서, 당연히 자기가 직접 작성하죠. 고객 리스트입니다. 그렇게 작성한 걸 저희가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갖고 있어요. 제품 보증 카드예요. 지속적으로 어떤 뭐 서비스를 받든가 계속적으로 이 보증에 대한 걸 유지하기 위해선 자기가 입력해야 되는 정보니까요. 웹 로그입니다. 우리 뭐 홈페이지에 언제 접촉을 했는지, 언제 접근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다 기록에 남으니까요. 5번 전문 정보 공급 업체의 센서스 자료입니다. 자, 이 센서스 자료라고 하는 관점은요. 이거는 저희가 직접 수집 데이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저 센서스 자료를 저희가 구매를 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 기초적인 인적 데이터가 아니라 이미 딱 등록이 돼서 고객들이 제공한 정보를 가지고요. 이 전문 정보 공급 업체가 보유하고 있다가 저희가 가서 이걸 구매해 갖고 오는 거죠. 직접 수집 데이터 이런 관점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설명이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문제는 기초적인 인적 데이터와 직접 수집 데이터 이렇게 구별 관점이 좀 필요한 문제 유형이었고요. 이런 관점에 대한 건 나누는 건 일정 부분 암기에 대한 게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대신에 이해만 하고 계신다면 기초적인 인적 데이터의 저 개념이 뭘까? 결과적으로 고객이 직접 입력한 자신의 정보야. 그래서 신뢰성이 높은 거야. 이 관점만 딱 붙잡고 계신다면 충분히 확대를 해서 생각을 하실 때 충분히 문제 보기를 골라내실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체크는 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암기가 기반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문제. 메타그룹에서 제시한 고객 관계관리 CRM의 분류 중 협업 CRM을 물어봅니다.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게 뭘까요? 자, 이 메타그룹은 아시겠지만 뭐 분석 CRM, 운영 CRM, 네,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분석 CRM, 운영 CRM 뭐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 가지 분석, 운영, 협업 CRM 이 세 가지 어떤 기본적인 특징 또는 키워드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구별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고요. 이 문제 유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본서에서 보시는 워딩과는 조금은 다르게 출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유형을 보실 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저 워딩의 의미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2021년 1월 달에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자, 그럼 보기로 볼까요? 1번 백오피스 나옵니다. 백오피스 나오면 이제 딱 떠오르는 운영 CRM, 백오피스와 프론트 오피스 뭐 이렇게 나오겠죠. 운영 CRM. 2번 자동화된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된 라고 나오면 운영 CRM. 근데 여기서 딱 주의할 점이 하나 있죠. 협업 CRM에 뭐가 있느냐? 지속적인 자동화 제공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속적인 자동화 제공. 이건 구별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이해가시죠? 3번. 채널의 다양화로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이게 원래 협업 CRM을 기본소에서 보시면 채널의 통합이라고 나와 있어요. 채널의 통합. 이 관점이 뭐냐면 저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뭐 O2O요. 온라인 투 오프라인, O per O, 온라인 per 오프라인 뭐 이런 관점들이죠. 전부 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선생님 관장하고 동시에 운영하고 얘네가 일관성 있게 좀 맞춰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소에서는 채널의 통합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문제에서는 지금 채널의 다양화로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일한 서비스, 일관된 서비스를 어떤 이런 프로세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프로세스가 동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3번 설명이 해당하겠죠. 4번 고객 분석, 분류. 자, 고객 분석, 저희가 알고 있는 분석 CRM, 고객 캠페인을 통한 타깃 마케팅, 분석 CRM 이렇게 구별이 가능하실 겁니다. 잠깐 물 먹고 왔습니다. 이 문제 유형 체크하고 보시기 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소의 워딩과 문제의 워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마이어브릭스 유형지표 MBTI입니다. 개론 30문제 중에서 절대 안 빠지는 문제 스타일이고요.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게 뭘까요? 라고 나오게 되면요. 동일 유형이 있고 유사 유형이 있는데 이 동일 유형 출제됐던 게 21년도 9월 달에 29년도 10월 달에 아주 전형적인 출제 패턴에 맞게끔 출제가 됐었고요. 유사 유형으로는 뭐 19년 3월, 20년 10월, 21년 2월, 21년 6월, 22년 2월 자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걸 찾아야 되니까요. 1번. 사람은 감각이나 직관을 통하여 주위 사람과 사물, 사건, 사상을 인식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2번. MBTI는 4가지 선호 경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설명 이거. 그죠? 3번. 칼 융은 심리 유형론에 따르면 선호 경향이란 선호 경향, 교육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아 후천적으로 생성된 심리 경향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선호 경향이라는 게 교육이나 환경을 받아가지고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면 조금 특이한 선호 경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디 가서 특이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럼 만들어진 걸까요? 아니죠. 선호 경향은요, 쌤 어떻게 보면 이 생득적이라고 일컬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난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지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관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설명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저 선호 경향에 대한 뒤에 나오는 저 세부 내용을 지금 뒤집어 쓴 겁니다. 이해가시죠? 반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 관점은 교육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아 후천적으로 생성된다. 자, 이 설명이 잘못된 거죠. 이 설명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 관점 체크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뭐 4번, 5번 설명도 다 맞는 설명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기업 및 제품 선택에 있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소비자의 행동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소비자의 행동입니다. 소비자 행동. 위험을 줄인다라는 건 내가 돈 낸 것 대비 나한테 돌아올 이 제품과 서비스가 무조건 내가 돈 낸 것 대비 가치가 있어야겠다. 좀 더 커야겠다. 이런 걸 저희가 가치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관점을 보면 항상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내가 돈을 내는 코스트를 내기 때문에 리스크라는 게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줄이겠다는 거예요. 소비자가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따져놓고 본다면 이 중에 가장 거리가 먼 거 소비자가 할 행동입니다, 여러분. 동일 유형 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 달에, 유사 유형 같은 경우는 뭐 18년도 1월, 19년도 1월, 20년도 1월, 아주 뭐 1월 달에 1년마다 21년도 11월, 22년도 3월, 올해도 출제가 되죠. 이럴 정도로 이제 비슷한 문제 유형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 스타일이었습니다. 1번, 소량 구매 후 대량 구매합니다. 이건 맞죠. 처음에 좀 적게 사보고 한두 장, 아마 한 장 사보고, 아 그게 내가 실제로 경험해보고 뭐 입어보고 의류라고 한다면 내가 입어보고 만져보고 아 진짜 이건 괜찮네. 그럼 그 이후에 대량 구매를 하겠죠. 2번, 상품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탐색합니다. 왜요? 실패하면 안 되니까요. 내 리스크가 따라가기 때문에. 3번, 강한 상품 보증이나 보증기간이 긴 브랜드를 구매합니다. 왜요? 계속적으로 고객은 실제 구매할 때 구매하는 순간까지도요 확신을 갖고 구매하지를 못해요.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이 됐든 서비스가 됐든 간에. 자,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3번 설명도 맞는 설명이죠. 4번, 과거에 만족했거나 수용할 만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브랜드. 저희가 이거를 구점보다 강력한 뭐라 부르냐? 경험이라고 부르거든요. 경험. 그러니까 이 경험을 갖고 있는 고객은 이 경험을 9점보다 강력하게 신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브랜드는 가급적 제외합니다.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과거에 만족했거나 수용할 만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브랜드를 구매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4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브랜드를 찾거나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정보를 구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뭐 구전에 대한 관점이니까요. 이해가시겠죠? 이 문제 유형도 잘 보시면 보기의 내용만 잘 읽어보셔도 충분히 구별이 가능한 거고요. 요 4번의 보기는 선생님 상당히 틀린 보기로 자주 언급됩니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제품 구매나 사용 시 소비자가 지각하는 위험 요인입니다. 소비자가 지각하는 위험 요인 정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 중에 구매 상품이 기대한 만큼, 자 이게 키워드예요. 기대한 만큼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기대한 만큼 성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기대한 만큼 성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게 키워드고 이걸 저희가 뭐라 부르냐? 성능 위험이라고 부르죠. 성능 위험. 근데 성능 위험이라고 알면 뭐 하나요? 밑에 보기가 몽졸이 영어인데. 네, 성능 위험 알고 계시겠지만 퍼포먼스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네, 성능 위험은 5번에 있습니다. 네, 이런 식의 문제 유형. 자, 이 문제는 잘 보시면은요. 왜 영어로 나왔지? 영어로 나와서 맞추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소비자가 지각하는 위험 요인이라는 게 영어로도 출제가 될 수 있구나. 이걸 기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 스타일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6회차는 지나갔어요, 이미 선생님. 이건 저희가 다시 볼 수가 없어요. 네, 이렇다고 본다면 위험 요인에 소비자가 지각하는 위험 요인에 나와 있는 걸 기본소에서 본다든가 또는 다른 기출 문제를 볼 때 이게 영어로도 나올 수가 있구나. 이 관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이낸셜 리스크라고는 재무적 위험이라고 나와요. 이건 금전적 손실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겠죠. 그죠? 소셜 리스크는 사회적 위험이라는 게 있고요. 이건 내 중거 집단으로부터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위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이콜로지컬 리스크, 심리적 위험이라고 그러죠. 자아 이미지에 부정적 이미지를 미칠 수 있다. 부정적 이미지. 자,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로스 리스크는 원래 타임 로스 리스크라고 불러야죠. 시간 상실 위험. 그래가지고 구매 및 상품의 반품 및 수리를 받을 수 없는 정도. 이런 관점으로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키워드만 기억하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자, 고객 충성도 사다리 모델입니다. 선생님 이건 기본서에서 못 보실 거예요.
이건 교재 외 기출문제의 대표적인 문제고요. 고객을 나눌 때 고객 충성도 사다리 모델과 관련해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고객 유형이 뭘까요? 이 문제 유형은 뭐 지난 2018년도 4월달에 그 이후엔 2020년도 7월달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2년 있다가 또 2022년도에 언급이 됐어요. 이 문제는. 자, 보기를 볼까요? 상품의 지속적인 구매를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 자사 제품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고객 유형이에요. 권유한답니다. 권유한다라는 건 이 사람 뭐 한다? 이 사람 구전한다는 얘기겠죠. 네, 그죠? 구전하는 고객 유형을 의미합니다. 라고 하면 저희가 뭐라 부르냐? 옹호 고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옹호 고객. 이해가시죠? 신규 고객 같은 경우는요, 시험적으로 자사의 제품을 처음 구매한 사람이라고 나올 거예요, 분명하게. 잠재 고객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구매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구매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도 언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핵심 고객이라는 관점은 일단 없어요. 저 충성도 사다리 모델의 구별 관점에는 있지가 않습니다. 네, 가망 고객, 저희가 프로스펙터라고 부르고요. 제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거나 관심은 있지만 아직 구매하지 않은 사람, 자,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요 보기에선 권유합니다. 결국 구전합니다. 라는 관점으로 구별이 가능하세요.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중 구전과 구매 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이 구전 문제도 참 많이 나옵니다. 뭐 밑에 보시면 다 읽어드리기 벅찰 정도로 유사 유형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동일 유형은 2020년 10월달, 2022년 4월달. 자, 올해 4월달에 반영이 됐던 문제가 이번 6월달에 또 나온 거예요. 동일한 문제 유형들이.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 계속 눈에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도. 1번,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맞죠? 선생님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소비자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2번, 소비자 간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매우 신뢰성이 높은 정보의 원천입니다. 맞습니다. 3번, 소비자는 기업이 자사 제품에 대해 제공하는 긍정적 정보를 제품 판매를 위한 것으로 간주하고 신뢰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맞아요. 아유, 니들이 만들었으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4번, 소비자는 실제 제품 구매를 결정할 때 상업적 정보보다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서 듣는 비상업적 정보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죠, 이것도. 자, 그럼 답은 하나네요. 소비자는 구매와 관련된 위험과는 상관없이, 이게 무슨 만수른가요? 네, 제품 구매,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구전 활동을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럼 무슨 구전이 취미 활동입니까, 이번? 네, 기본적으로 말이 안 돼요. 내 위험을 떨구기 위해서 듣는 게 구전이니까요. 대표적으로 외부에서 듣는 게. 5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그냥 보기에 워딩을 읽어보면 요건 좀 문맥상 좀 이상하죠. 네, 문맥상 객관적으로도 풀이가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좀 풀어봤고요. 사작 문제가 들어가 있고 고객에 대한 문제가 있고 했었는데 조금은 저희가 생각을 좀 하고 고민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 스타일들이 좀 섞여 있었고요. 나머지는 그냥 딱 보기 또는 문제에 나와 있는 워딩만으로도 구별이 가능한 문제 유형들이 배치되어 있던 파트였습니다. 이 영상만으로도 문제풀이에 대한 어떤 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셨다면 저도 감사할 일이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저희 매번 하는 거예요. 영상 끝날 때마다. 제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 앞에서 구전하면 안 믿는다 그랬는데 결국 이것도 설명하고 앉았어요. 오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한 것들을 공유하실 수가 있고요. 무료 컨텐츠, 유료 컨텐츠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카페 등업 이런 걸 통해서도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나는 시험에 꼭 한 번에 합격해야 됩니다. 그럼 보여지는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솔루션 구매하시면 합격합니다. 보실 수만 있다면 전제 조건은 이거 하나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선생님.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시험 합격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솔직히 말해서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애걸복걸 부탁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마음에 드시면 하시면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합격하시면 결국 구독 취소할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희 거 충분히 활용하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번 영상은 개론 21번부터 30번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